안녕하세요. 와인메이커 여러분, 바울 이야기 18번째 시간입니다. 3 days after arriving in the province, Festus went up from Caesarea to Jerusalem, where the chief priests and the Jewish leaders appeared before him and presented the charges against Paul. They requested Festus, as a favor to them, to have Paul transferred to Jerusalem, for they were preparing an ambush to kill him along the way. 베스도가 그 부임지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였다. 그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의 문제와 관련하여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이는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그를 죽이려 함이었다. 자, 만약에 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정당했다면 왜 그들은 매복해서 그를 죽이려 했을까? 이 그들의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들의 이 바울을 향한 그 고소가 옳을지라도 또 정당할지라도 방법에 있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Festus answered, Paul is being held in Caesarea, and I myself am going there soon. Let some of your leaders come with me, and if the man has done anything wrong, they can press charges against him there. 그러나 베스토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 자신도 곧 그곳으로 떠나려 한다고 대답하고 말하기를 너희 중 유력자들이 함께 내려가서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고소하라고 하였다. 자,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이 베스토의 그 대처로 말미암아 바울은 호의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After spending 8 or 10 days with them, Festus went down to Caesarea. The next day he convened the court and ordered that Paul be brought before him. When Paul came in, the Jews who had come down from Jerusalem stood around him. They brought many serious charges against him, but they could not prove them.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길어야 8일이나 10일쯤 머문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서며 여러 무거운 제목들로 고발하였으나 그것들을 능히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많은 죄목을 바울에 대해서 했지만 그를 증명할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마 그들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Then Paul made his defense. I have done nothing wrong against the Jewish law or against the temple or against the Caesars. Festus, wishing to do the Jewish a favor, said to Paul, 자, Are you willing to go up to Jerusalem and to stand trial before me there on these charges? 자, 지금 위협하는 의도로 페스토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 유대인들의 좀 호의를 기대하면서 환심을 기대하면서 바울이 변론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하여 아무 죄도 범지 않았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이 일들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결국은 이게 바울을 위협하는 말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파울은 이렇게 합니다. Paul answered, I'm now standing before Caesar's court, where I ought to be tried. I have not done any wrong to the Jews, as you yourself know very well.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사리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께서도 잘 아시듯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as you yourself know very well. 자, 모든 팩트는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 정확한 지점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였고 또 그것이 이 로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저해가 되는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If, however, I'm guilty of doing anything deserving death, I do not refuse to die. But if the charges brought about me by the Jews are not true, no one has the right to hand me over to them. I appeal to Caesar.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무슨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으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나는 유대인에게 지은 죄가 없고 또 자기는 그들이 나를 차지할 수 없으니 나는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fter Festus has conferred with his councils, he declared, You have appealed to Caesar you will go.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베스토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시저에게 넘겨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가운데서 바로 시저에게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배속자들의 협의한 후에 대답하기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였으니 가이사께 갈 것이다 라고 했다. 어쩌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예루살렘에 가도 다시 또 상소해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시저에게 바로 직행을 했을 것이다. 아마 참모진들하고 이야기한 결과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So, a few days later, King Agrippa and Bernice arrived in Caesarea to pay their respect to Festus. Since they were spending many days there, Festus discussed Paul's case with the king. He said, There's a man here whom Felix left as a prisoner. 자, 며칠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 있는 가리사에 와서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였다. 버니게가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베스도가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꺼내어 말하였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죄수로 가두어 놓았는데 자, 지금 아그리빠 버니게 다 와서 지금 이제 이 새롭게 일을 맡게 된 페스토스가 지금 이제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When I went to Jerusalem,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Jews brought charges against him and asked that he be condemned.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며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으나 I told them that it is not the Roman custom to hand over anyone before they face their accusers and have had an opportunity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charges.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그 고소 사건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로마의 법정 시스템을 얼마나 이렇게 어드밴스 됐는지 굉장히 발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제도 이 모든 것을 이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략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고소당했을 때 피고들 앞에서 그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없이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변론할 기회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후 변론을 기회를 주잖아요. 아마 이게 이제 모두 통용된 아마 로마 법에 이제 많이 그 우리가 그 이제 기초한 그런 법률 이 시스템이 바로 이 1세기 때부터 벌써 로마는 벌써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예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바울은 그것을 이용했던 것이고요. When they came here with me, I did not delay the case, but I convened the court the next day and ordered the man to be brought in. When his accusers got up to speak, they did not charge him with any of the crimes I had expected. 그러자 그들이 여기 함께 왔으므로 내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자리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고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죄목을 나열하으나 내가 짐작했던 그런 악한 죄목은 하나도 없었으며 자 여러분 그 중에서 거기에서 가장 악한 제목이 뭐냐면은 시저 이후의 다른 왕 또 로마를 로마의 시스템을 로마를 불복종 해방 뭐 여러 가지 좌제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었다.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어떤 것도 이제 바울의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 Instead, they had some points of dispute with him about their own religion and about a dead man named Jesus who Paul claimed was alive. 죄목이 되는 거는 뭐냐? 자신들의 이 종교에 관해서인데 특별히 바울을 주장하고 있는 예수라고 이런 불리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과 몇 가지로 논쟁을 벌였는데 그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자가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비중을 로마인들이나 이들은 알 수가 없죠.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유대인들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궁극적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어느 누구가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인간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외형적인 어떤 사람이 어떤 뭐를 보고 관찰해서 우리에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수가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이 깊이와 이 크기는 오직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I was at a loss how to investigate such matters. So I asked if he would be willing to go to Jerusalem and stand trial there on these charges. But when Paul made his appeals to be held over for the emperor's decisions, I ordered him held until I could send him to Caesar. 내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바울이 황제 판결을 받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하여 그를 가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관련된 뭐 당연히 모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그때까지 나를 호위해달라.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가 바울이 시민권의 특권, 많은 지식을 얻은 특권, 바리새인의 어떤 중에서도 가장 열심 당원이었던 그의 그 과거의 특권, 이 모든 특권을 정말 영원한 곳에 영원성,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고 사용해야 된다. 저희는 우리 와이메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명성이나 여러분의 이름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편안함이나 그걸 위한 추구하기 위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그 특권을 사용하면 어떨까? 너무 멋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Then Agrippa said to Festus, I would like to hear this man myself. He replied, Tomorrow you will hear him. The next day, Agrippa and Bernice came with great pomp and entered the audience room with high-ranking military officers and the prominent men of the city. At the command of Festus, Paul was brought in. 자, 여기에서 아그리빠는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좀 더 이 페스투스보다 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을 죽였던 이그 헤롯의 헤롯의 조카던가요? 헤롯의 동생이던가? 어, 바로 유아를 따르던 제자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베스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바울에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랬는데 거기에 온 사람이 아그리빠만 온 게 아니라 버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청중들 그것도 고위 관리층 그 도시의 유력한 자들 그것도 베스토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 이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기회.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한번 보고 기대되는데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 자신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니 베스도가 말하기를 내일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과 그의 성읍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신문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하여 바울을 명령하여 바울을 끌어내었다. Festus said, King Agrippa, and all who are present with us, and you see this man. The whole Jewish community has petitioned me about him in Jerusalem, and here in Caesarea, shouting that he ought not to live any longer. I found that he had done nothing deserving of death, but because he made his appeal to the emperor, I decided to send him to Rome. 베스토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내게 와서 소리치기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라고 하였으나 내가 살펴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이 사람이 스스로 황제께 상소함으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ut I have nothing definite to write to His Majesty about him. Therefore, I have brought him before all of you, and especially before you, King Agrippa, so that as a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I may have something to write. For I think it is unreasonable to send a prisoner to Rome without specifying the charges against him. 자, 베스토도 이 상황을 허락한 이유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같이 초동해 놓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이 로마에 상소를 올릴 때 특별한 죄목을 발견해서 거기에 항목을 써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상 올립니다. 라고 써야 되는데 이 펜스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의 죄목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 황제께 편지할 만한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을 신문하여 무엇인가 편지할 내용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는 죄목도 제시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황제께 편지할
뭐 저는 좀 퀘스천이 그러면 이렇게 모든 이런 각 나라 지역에서 올라오는 걸 다 황제가 재판하느냐? 그 리스트를 다 보겠죠. 그 차지를 보겠죠. 그래서 어떤 이 로마의 법에 규칙에 없는 내용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황제가 이제 밑에 있는 관리들이 이걸 판단되어지지 않을 것을 같은 못하는 것 같은 것들을 이제 황제께 갖다 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에 대한 줄목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바울은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현장인 거죠. 많은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또 마치 오늘날 이 방송국 KBS에서 이 그 토론 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저기 대통령 후보자들이 마치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게 바로 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진척해 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도 원하시기에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 로마의 길이 생겼는데 그 로마의 길이 생긴 것이 바로 복음의 길을 위해서 로마의 길이 생겼다는 일도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계속되겠습니다.